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일만 휴일로 빼신 분들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주말 내내 어디 해외 여행을 가신다거나 가족분들하고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여행 되시기를 기원을 하고, 오늘 이 영상이 아마 두 번째 영상으로, 오늘 영상 중에는 마지막 영상이 될 텐데, 이번 영상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일단 금리 얘기는 뭐 오전에 많이 했고, 그리고 방향성에 관한 얘기도 오전에 많이 했으니까, 이번 영상은 뭐냐면, 우리는 실생활에 실제로 쓰여지는 코인이 과연 어떤 게 될까, 가치가 있을까라는 판단을 하자. 그리고 가치가 높은 코인은 가격이 높아야지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위주로만 그렇게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시바이누 이런 밈코인하고, 여기 나와 있는 구코인은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죠.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근데 저는 눈을 계속 언급드리지만,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향후에 전 세계에서 페이먼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쓰여질 코인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시바이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 장면이 나왔을 때 어저께도 이제 언급을 드렸고, 오늘 이제 부가되게 거기에 더 강조해서 제가 언급드릴 수 있는 논거가 하나 나왔어요. 구찌라고 하는 이 브랜드 아시죠? 명품 브랜드 중에 대표적인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 브랜드인데, 럭셔리 산업을 이제 리드해서 크립토를 받아들인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몇몇 개 어떤 그 매장들이, 자, 이번 달 말부터 이걸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할 거고, 또한 중요한 건 이게 북미 전역에서 파일럿 테스트가 이번 여름까지 이제 시행이 되는데, 뭐 그게 끝나면 이제 북미 전역부터 이제 되겠죠. 그래서 뭐 북미라고 하면 미국부터 해가지고 캐나다부터 해서 쭉 일 텐데, 북미가 끝나면 유럽부터 되고, 그 다음에 아시아가 되고, 전 세계, 일단 구찌가 스타트를 끊지만 아마도 에르메스라든가 몇몇 개 이제 어떤 이 럭셔리 브랜드들이 자 이거를 채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전 하게 됐어요.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자, 공통적인 게, 예전에 이제 미국의 영화 체인 중에 AMC라고 있죠. 거기서도 거의 여기 나와 있는 코인 위주로 아마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자, 이큐녹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구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10개 이제 되는 크립토 커런시가 될 건데, 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WBTC, 라이트코인, 시바이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들이 될 거고, 도지코인이 될 거다. 공통점이 있죠. 에큐녹스랑.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 캐시랑 라이트코인, 특히나 이제 뭐 도지코인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밈코인이니까 쓸모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향후에 어떻게 되나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진짜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지. 그러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마셔라. 제가 이제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예. 뭐 여기 나와 있는 비트코인 캐시랑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도지코인도 마찬가지고, 시바이누는 많은 투자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외에, 비트코인 캐시랑 라이트코인, 시바이누, 도지코인, 다 마찬가지다. 쓸모가 있고 실제로, 또 다시 여기 말고 구찌 말고 다른 럭셔리 브랜드들도 비슷한 얘기를 한다면 거의 100%란 얘기죠. 그래서 향후에 비트코인 ETF 말고 이더리움 ETF 후에 이 코인들이 이제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이라든가 ETF 승인이 나면 과연 시장에서 어떤 파란을 일으킬지 끝까지, 진중하게 한번 지켜보세요. 분명히 결과 나올 거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0.75% 인상 고려 안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이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시장에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이제 파란이 분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0.5% 두 번 정도를 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고금리인데 중금리 기조로 맞춰서 하반기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했었는데, 파월 의장이 사실 이 얘기에 부합되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는 사실 진짜 트리거가 크게 나오려면 러시아,
분쟁의 종식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중국 봉쇄령이 일단락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중국이 봉쇄할까? 러시아 분쟁은 언제까지 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까요? 가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엔. 이것도 아마 여름 전에 조만간에 아마 봉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금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실제로 금리 인상을 뭐 예를 들어서 1% 한다고 그래서 냉면 가격이 줄어들까요? 냉면 가격이 갑자기 15,000원 하던 게 10,000원 하던 게 갑자기 3,000원으로 줄어들까요? 그리고 레미콘 가격이 철근 값이 줄인상 되던 게 갑자기 줄어들까요? 예,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건 뭐 요런 기사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예, 그래서 돈은 계속 줄줄줄 계속 녹아내리고 있는 현재 형국이다.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지금 단기적인 상승이 있지만 또다시 조정 장세에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6월 중순 전에 FOMC 회의를 기점으로 또 공포장이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또 어느 정도 세이빙 해주신 거는 그 전후에 아마 그 전에 사용하시면 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또 이제 분할로 또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이걸 또 말씀드리고, 웹2에서 웹3로 이제 진화되고 있는 현재 와중인데, 미디움은 이제 랠리로 변할 거고, 크롬은 브레이브 브라우저로 변할 거다. 이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누군가가 이걸 트윗에 올려서 제가 이제 언급을 하는 건데, 크롬도 마찬가지로 뭐 브레이브 브라우저 같이 가상자산을 취급하게 되겠죠.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튜브는 오디시 같이, 그리고 드롭박스 아마 아실 거예요. 자, 드롭박스 저도 예전에 이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데, 드롭박스는 파일 코인으로 대체가 되고 뭐 요런 식의 패턴, 그리고 왓츠앱은 SNT로 대체가 되고 뭐 요런 식의 어떤 그 패턴.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이 여기 나와 있는 코인사를 인수합병하는 그런 발표도 이제 향후 몇 년간에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페이팔은 메타마스크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될 거야.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개별적인 뉴스가 있고 개별적인 차트가 있어요. 그죠? 개별적인 뉴스들을 하나하나 이제 연결고리를 맞추시면 이게 처음에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지난 과거에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매일매일 나오는 뭐 러시아 얘기, 중국 얘기, 인도 얘기, 뭐 어떤 그 인플레이션 얘기 이런 걸 계속 보시다 보면 이 퍼즐 조각이 어느 순간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여기 이 부분밖에 못 봤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 전체 부분을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제 영상은 그런 식의 능력을 배양하기에 아마 좋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오늘 오를 거예요, 내일 내릴 거예요. 예, 이런 식의 특화되게 포커스를 맞춰서 저는 코인 투자를 진행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코인을 처음에 이제 만약에 사서 좀 물리더라도 장기를 보고 저는 그냥 레이스를 진행하는 케이스라서, 그런 편이라서, 그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서 짜잘짜잘한 퍼즐 조각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덫에 빠져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보다는 큰 방향성을 보면 더 큰 이득을 아마 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어떤 뉴스냐면, 자, 이거는 애플 아이폰은 13은 이제 인도에서 제조는 첸나이 공장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첸나이에 6개월 정도 딱 있었거든요. 정확히 6개월 정도. 그래서 6개월 정도 이제 현지인들하고 이제 일을 했었는데, 뭐 그렇다고 불편하게 있었던 건 아니고 나름 편하게 있었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 치고는. 근데 자,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중국이 이제 봉쇄되면서, 중국 정부에서 봉쇄를 하면서 외국 기업들이 이탈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중국이 인건비도 쌌었죠. 원자재도 쌌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중국을 봉쇄하니까 애플사가 됐건 테슬라도 지금 고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인도로 제조망이 넓혀졌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그 볼륨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2030년까지 가면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2030년까지 가면 중국은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이 이탈돼서 미국으로 가든 인도로 가든 베트남으로 가든 그렇게 되고, 중국 위에나가 지금보다 조금 값어치가 올라가면 향후에는 중국이 거기에다 아마 관세를 매길 거예요. 매기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단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폭스콘 공장에서 아이폰 13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신 폰은, 자, 향후에 모든 최신 폰은 중국이 아니라 인도에서 제조를 한대요. 이제 모든 최신 아이폰 모델을 인도에서 제조합니다. 자, 이게 아마 엄청난 일이거든요. 예. 기존에는 메이드 인 어디였나요? 자, 애플 미국 브랜드이긴 하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였죠. 근데 이게 메이드 인 인디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4월 27일 날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9 to 5 맥이라는 이 매체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이폰 이 프로덕션 이 어떤 그 생산량이 인도에서 50% 증가했다. 13부터 조인해서 라인업이 상승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과연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자, 많은 3차 산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공장들이 인도로 이동되고 인도의 GDP, GNP가 성장하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 수준도 올라가죠. 그러면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그냥 결국엔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 거대한 시장으로 변할 거고, 중국과도 같은 인도가 중국과 같이 그렇게 거대하게 팽창을 할 거고, 예, WRX 코인도 결국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가격 체크를 안 하다가 오늘 한번 해봤는데 많이 떨어졌죠. 아마 되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3달러 보고 투자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3달러에 익절하려고 이 코인을 투자했던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쨌건 지나가는 김에 지금 당장 사야 된다라고 언급드린 건 아니고, 미국에서는 중국을 계속, 자, 타이완하고 대비해가지고 좀 약간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나온 뉴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대만 근방에서 중국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해상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지금 중국은 현재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것도 향후에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언제일지, 그게 뭐 올 겨울이 될지, 내년 어느 시점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건 지금 계속 방향은 중국은 잡고 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뭐 마이클 반데 포펜데, 정확도가 뭐 제가 이제 보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진 않지만 어쨌건 중요한 측면에서 달러 인덱스가 향후에 올해 보면 또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연말까지 쭉 하락하는 기점이 올 거야라고 예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 달러 인덱스 차트,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여기 이뮤타블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불변성이거든요. 불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전에 이제 베리 실버트도 이 단어를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더리움보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원조다. 근데 코드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변함이 없다는 거죠. 왜 이거를 강조해서 언급을 했는지 저는 알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들어간 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을 바꾼 건 아니거든요. 속도는 높였지만 똑같은 이치의 작업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 왜 베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지금은 이해를 해요. 인지를 해요. 근데 어쨌건 그냥 멋모르고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그러니까 이더리움 머지가 연기됐기 때문에 이 코인 상승 안 하겠구나, 끝났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이더리움을 장투했듯이 이더리움 클래식도 장투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변 코인은 곧 실제 가치를 보여줄 거야. 키미, 핵심 개발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인데, 자, 이제 저한테 이제 영상 보시면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 적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려요. 진심으로 항상
제가 빈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장세가 안 좋고 되게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맙다, 뭐 건강해라 막 이렇게 말씀 적어주시는 게 진짜 제가 댓글은 하나하나 다 못 달지만 다 보거든요. 진짜 이제 감사드려요. 그리고 알고랜드, 니어 프로토콜, 비체인, 비트토렌트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고 있는데요. 혹시 알고랜드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살짝 여쭤보고 싶네요. 전 제가 가격을 지금 단적으로 언급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근데 단 중요한 건 알고랜드도 그렇고 니어 프로토콜, 비체인, 비트토렌트 다 잘 선택을 하셨어요. 코인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코인 선택을 잘 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예, 어느 정도 상승장이 만약에 알트 상승장이 오면 진짜 크게 올라갈 코인들인 거는 제가 보기엔 분명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트토렌트는 아마 인정 안 할 거예요. 알고랜드랑 니어 프로토콜, 비체인은 인정할 텐데 비트토렌트는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제가 봤을 때 트론하고 비트토렌트도 떨어져가지고 폭락했을 때 어느 정도 모아두시면 분명히 어느 정도 값어치는 할 거예요. 예. 수익은 어느 정도 가져다 둘 만한 그런 코인들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알고랜드에 관한 정보가 있을 때 그때 향후에 좀 집중해서 언급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것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휴일인데 자 주말까지 안전한 휴일 가족과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또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